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최근 흐름은 커뮤니티에 나와 있고 요거는 사실 제가 휴방을 가져갈 때도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L 3개, 더블 KBL 하나, 그 다음에 KOBU 2가지 경기, 총 6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분석과 한번 맞춰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수원 KT와 현대 모비스 경기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KT가 어제 SK를 만나서 경기를 내주고 왔어요. 연패 구간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 오늘 백투백 일정을 가져가면서 모비스와의 매치업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김상영이라든지 뭐 카골랑안이라든지 하윤기까지 빠져있다 보니까 팀 뎁스 자체가 조금 얇아지는 구간에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공격에 대한 화력에 대한 지원은 나쁘지 않습니다. 시즌 평균 득점이 75.94득점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85.4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 외곽에서의 성공률이 40%, 2점 라인 성공률이 52.29%, 팀 야투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데릭 윌리엄스라든지 아이제야 힉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문정현이라든지 뭐 한의원이라든지 박준영이라든지 스팟업 자원들 같은 경우에도 높은 야투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매치업 상대 모비스의 컨택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KT의 화력이 유지가 된다든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KT에 대한 득점 지원 자체는 아마 충분히 80득점 이상, 90득점 가까이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자, 근데 이제 원정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먼즈가 지금 치고렴이라고 했나요? 지금 아마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그분우가 5번에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그분우가 직전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정관장 전에서 36분 07초 뛰면서 14득 12리바 활약이 괜찮았어요. 특히나 이그분우가 보여줬었던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세컨 찬스를 되게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슈팅 레인지가 긴 선수는 아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활용법이 있기는 하지만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골 밑으로 볼이 투입이 됐을 시에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KT가 지금 이 이그분우와 가져갈 수 있는 전통 빅맨 자원이 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권 확보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이고 하용기기까지 빠져버리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 모비스가 최근에 이 서명진이의 이제 핸들링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패스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온볼 상황에서의 마무리도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뭐 박무빈이라든지 이승현의 손끝도 되게 뜨겁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즌 평균보다 더 많은 득점, 더 높은 성공률을 각각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저는 KT가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모비스가 그거를 따라가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모비스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이제 5점차 승부까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게요. 다득점, 모비스 프렌, 5점차 승부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DB랑 정관장 볼게요. DB, 정관장. 자, 홈팀 DB가 지금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몇 연승이죠? 6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DB의 강점은 뭘까요? 공격 코트에서의 화력이 정말 좋은 팀인데 경기당 득점이 79.21 득점, 리그 전체 2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1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88.6 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다. 일단 뭐 알바노와 앨런슨이 가져가는 투맨 게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율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에 누가 줬냐면은 이용우의 손끝이 되게 뜨겁거든요. 이거 뭐 정효근이라든지 강상재라든지 이런 스팟업 자원들 역시도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외곽에서의 2점 라인에서의 심지어 자유투 라인에서도 슛감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DB가 이틀 동안 휴식도 보장이 됐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력으로 DB를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야투를 보시더라도 뭐 슛감이 잘 나오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관장은 이 실점에 대한 억제, 수비에 대한 강점으로 이 DB를 억제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박지훈이라든지 변준영, 박정웅, 뭐 문유영까지 앞선에서의 에너지 레벨, 그 다음에 이제 뎁스, 뺏는 수비, 약간 요런 게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DB의 포지션을 최대한 억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뭐 비벼주든지 아니면은 정관장이 이겨주든지 이런 게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알바노의 이런 핸들링 자체가 되게 안정감이 드는 구간이고요. DB 개개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집중력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연승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집중력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관장이 수비로 DB를 억제하기가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봐요. 게다가 이제 정관장이 또 하나 가져가는 리스크가 뭐냐면은 원정 게임에 가져갔을 때 실점률이 증가한다는 부분까지 존재하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DB가 6연승 장줄이 끊길 만한 명확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원샷원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종합해보면 요거는 사실 뭐 DB의 화력이 정관장의 수비를 뚫어내는 느낌의 경기 정도를 봐주고 싶고요. DB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뭐 요쪽을 좀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자, 서울 SK와 삼성 경기 보겠습니다. 서울 SK와 삼성. 자, 원정팀 서울 삼성이 직전 LG전도 좀 무기력하게 경기를 지고 왔어요. 8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니콜슨이 최근에 좀 문제입니다. 이제 뭐 약간 태업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이제 뭐 운동기구 걷어차서 막 퇴장도 당하고 팀 분위기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고 경기력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고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72.2득점에다가 실점이 87.6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냐면 마이너스 15.4. 압도적 리그 꼴찌죠. 그리고 사실 뭐 최성모라든지 이대성, 한호빈, 이원석, 최현민까지 1번, 2번, 4번 메인 1번, 2번, 4번이 빠지는 데다가 세컨 볼 핸들러까지 빠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핸들링에 대한 퀄리티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패스에 대한 퀄리티도 떨어지다 보니까 구탕이라든지 니콜슨을 살려주는 패스 자체가 안 나오고 있고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등 요소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맞서는 홈팀은 SK입니다. 어제 KT와 경기가 있었고요. 경기를 잡고 왔고 핵심 코어들을 대부분 30분 안쪽으로 관리를 잘 해주긴 했거든요. 어제 안영준이랑 톨렌티노 제외하고는 30분 안쪽으로 다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백투백에 대한 관리도 잘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SK의 전술은 원이라든지 김낙현의 투맨 게임에다가 안영준이라든지 톨렌티노 활용한 이제 에너지 레벨, 뭐 커딘이라든지 외곽에서의 또 슈팅을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다만 불안한 게 뭐냐면 SK의 최근 경기 일정이 굉장히 좀 빡빡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EASL 일정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이기도 하고 오늘 경기하고 하루 쉬고 DB전 또 하루 쉬고 LG전 오늘 삼성전 끝나고 나서 DB와 LG를 만나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핵심 코어들의 출전 시간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삼성과의 매치업에 있어서 풀 전력을 쓰기보다는 약간 체력을 비축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SK가 주도하는 약간 다운 템포에다가 삼성의 득점력은 최대한 낮게 잡아주고 싶고 SK 승에다가 155.5 기준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SK가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압도적인 경기력을 점수 차이를 보여줄 가능성은 역시나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이 7.5 핸디캡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고 싶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승 155.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발 도네이션 전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더블캡에 넘어갈게요. 자, 삼성생명이랑 KB 스타즈 경기 보겠습니다. 삼생 KB. 자, 이 매치업은 이제 KB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이 어제 그 하나은행 만나서도 사실 탈탈 털리고 왔죠? 탈탈 털리고 왔고, 오늘 백투백 일정에다가 뭐 이주연이라든지 배인윤이라든지 얘네들의 복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에란이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삼생이 이번 시즌 KB를 만났을 때 경기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지도 못했어요. 계속해서 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KB스타즈가 보유한 이 박지수라는 센터의 높이 그래서 외곽이 전혀 터지지 않고 있고 시도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삼생의 입장에서는
KB스타즈가 보여줄 수 있는 포스트에서의 수비 능력이 좀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원정팀 K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예은이 이제 발 쪽 좀 통증이 있다고 하거든요. 뭐 출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예은이 없다 한데 강희슬과 박지수의 이런 코어들은 건재합니다. 여전히. 이거 사실 KB가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외곽이 좀 잘 터지고 있어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 외곽에 대한 이런 성공률 자체가 35.77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고, 사실 홈팀 삼성 같은 경우에는 3점 수비에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3점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있고 3점 허용률이 31.2%, 리그 전체 꼴찌.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KB가 뭐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상성 팀 분위기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그런 매치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KB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7.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128.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배구 넘어갈게요. KO VO 넘어갑니다. 자, 우리카드랑 손보 볼게요. 우리카드랑 KB 손해보험 경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우리카드가 이제 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이제 옥저랑 항공을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들어왔고요. 특히나 최근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공격 세팅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공격 성공률 자체가 점점 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다. 아라우주와 알리가 양쪽 날개를 책임져 주고 있고요. 김지한의 이제 최근에 경기력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항성정이 그 중간에 들어와서 약간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또 잘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즌 우리카드가 가져가는 또 하나의 강점이 이 아라우주를 필두로 가져가면서 또 서브에 대한 강점도 있다 보니까 이 손보 상대로도 홈에서 충분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반면에 원정팀 손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뭐다? 일단 손보가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라인이 비에나, 나경복, 야쿠브, 그 다음에 임성진까지 이 양쪽 날개에 대한 밸류를 보여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 토스에 대한 퀄리티도 떨어지고 있고 성공률 자체도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다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성공률이 떨어진다라는 리스크까지 가져가는 상황의 손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시브는 많이 흔들리고 있고 공격에 대한 강점까지 조금 무너지는 상황에다가 원정이라는 이런 상황적인 부분들, 경기장적인 부분들까지 리스크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 우리카드가 최근 고점의 경기력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우리카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아마가 NKSHSP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기업이랑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현건. 자, 요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쉽지는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자, 일단 양 팀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기업은행이 최근에 이제 연승 구간, 3연승까지 연승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건설이 최근에 2연패입니다.
가비 81님 추천 감사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 3연승을 가져왔냐면은 최근 이런 이주아라든지 최정민 같은 브로커 라인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임명욱이 보여줄 수 있는 허슬 플레이라든지 팀 전체적으로 수비 코트에 대해서 이제 집중력도 괜찮고 허슬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 이제 빅토리아를 필두로 가져가는 서브에서의 강점 그리고 이제 범실에 대한 관리 그래서 화력이 터져주는 구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비적인 측면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서브에서의 강점으로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면서 경기를 가져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원정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왜 연패냐면은 이 칼이라든지 아니면 정지윤이 계속해서 지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부상 이슈까지 있고 약간의 부진까지 조금 겹쳐지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 봤을 때는 기업은행의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다만 변수라고 한다면 카리와 정지윤의 이런 반등 가능성, 다시 높은 고점을 찍어줄 가능성이 좀 변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업은행이 최소한 접전 아니면 뭐 역배까지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오늘 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경기인데 종합해보면 기업은행 프랭 가능성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도 저의 분석 멘트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마무리 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NS